오늘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제가 고민 끝에 발견한 유일한 부동산 투자 선택지 하나 공유드릴 거고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처럼 나이 들어서 후회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20대 맞춤형 투자 전략도 제가 공유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20대한테 부동산 투자를 권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정말 매우 높습니다. 20대 뭐 부동산 투자, 20대 아파트 내 집 마련 이런 검색해보시면 유튜브에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유형이 좀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씩 뜯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대부분은 부모님 찬스로 그냥 매수한 걸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약을 했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큰 금액 넣지 않고 청약해서 당첨될 만한 좋은 케이스 자체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매수했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그건 보통 경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팔려는 그런 계획을 가진 연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 아파트라는 거, 내 집 마련의 대상이 되는 그 자산들은 철저하게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것과 덜 좋은 게 명확하게 나눠 있고요. 그거를 막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가격과 퀄리티가 비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대 연봉이 많아봤자 한 3,000에서 3,500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많이 모아봤자 5,000에서 7,000 모았을 거예요. 7,000 모았으면 거의 뭐 인생을 올인한 거죠. 근데 그 서열화된 자산에 7,000을 넣어서 도전한다? 심지어 10-15 대책 이후로 대출도 많이 줄어있고 거기에다가 갭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기서 묘수를 찾아낸다? 이건 사실상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가 열심히 모아서 살 수 있는 돈으로 사는 단지라는 거는 결국 별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열화된 시장에서 별로인 걸 사면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기도 힘들고 갈아타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갭 투자라는 게 있을 때는 20대한테 내 집 마련하라는 게 말이 되기는 했습니다. 갭 투자가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내가 대출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아도 도전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쳐도 그걸 갚는 게 부담일 텐데 그러니까 상환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세라는 건.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는. 그래서 괜찮았던 건데 이게 지금 어렵죠. 그리고 갭 투자에도 다른 좋은 점은 어쨌거나 적은 돈을 넣어서 그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자산을 매수하는 거니까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20대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솔직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보려다가 10년 동안 고생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지금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고요. 아니야 그래도 부동산으로 나는 방법을 찾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20대한테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뭘 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럼 그 준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마 궁금하실 수 있어요. 사실 30대 중후반이 오면 저는 기회는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연봉도 오르고 목돈도 어느 정도 모이고 대출 여력도 생기니까요. 근데 준비는 그냥 30대 중후반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준비를 미리 안 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헤매거나 아니면 그냥 소비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20대는 한편 가장 큰 자산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많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섣부르게 가벼운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 되는 대로 집을 사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일단은 본업에 올인,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연봉이 낮을 때 연봉을 높이는 건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봉 3,000에서 3,500으로 있다가 거기서 뭐 4,500, 5,500 가는 거는 일을 좀만 잘하고 이직 잘하거나 아니면 다니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금방 해요, 금방. 근데 나중에 연봉이 한 8,000, 9,000에서 뭐 1억 가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본업에 집중하는 게 재테크에 어설픈 시간을 쓰고 어설픈 실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투자는 미리 공부하는 건 맞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은 종잣돈이 모였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종잣돈이 모이는 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본업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건 중요합니다. 뭐 대단한 무슨 뭘 하라는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 자체를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달성되는 거,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는 거는 30대 중후반이 되면 무조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준비는 자동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준비라는 게 사실은 돈에 대한 이해를 하고 돈을 다뤄보는 준비인데 그걸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게 주식이고요. 또 부동산 유튜버인데 왜 주식 얘기하냐라고 하시면 이건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용이하다는 거죠. 어차피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날리는 돈, 그거 심지어 난 20대고 열심히 일을 할 거니까 금방 다시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도 되는 돈으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때 경험을 쌓지 않고 30대에 생긴 목돈으로 갑자기 주식만 한다고 하면 무조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막자는 컨셉입니다. 그럼 아마 이런 질문 하시겠죠. 주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투자의 방식이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혼용하고 있고 그 방법들을 익히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배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결과일 거고요. 사실 처음에 시작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사는 걸 시작하면 됩니다. 왜 미국 주식 ETF고 왜 적립식이냐라고 하면요. 일단 적립식이라는 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20대의 장점은 시간이랑 성장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적립된 금액을 더 키우는 그런 선택을 하면 되기만 해서 그런 거고요. 그럼 왜 개별 종목이 수익률이 더 높을 텐데 왜 하지 않고 지수 추종 ETF를 선택하냐고 하면 그 개별 주식을 택하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고려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한편 미국 지수들은 이미 수익률이 충분히 좋아서 굳이 더 공부하지 않아도 얘는 장기 우상향 하는 데다가 충분한 7에서 8%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창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그 본업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큰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개별 주식의 경우에는 소외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전체 시장이 좋은데 내가 주식을 잘못 고르면 그 특정한 기간 동안 걔가 혼자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떨어지게 되고 그런 마음고생을 하게 되면서 본업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수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은 거와 그냥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아마 또 이 질문 하실 거예요. 그렇게 투자해봤자 뭐가 인생이 변하겠냐 라고 하실 텐데요. 크게 변합니다. 시뮬레이션 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저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쇼츠로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고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그러니까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다른 일을 하기는 싫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투자에도 능숙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은 김 부장이 되기 전에 김 사원일 때 사실 이걸 했으면은 이 시뮬레이션한 내용을 그대로 했으면은 그런 실수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냐면은 단순합니다. 이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월에 적립식으로 S&P 500을 사는 금액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30에서 34세는 50만원, 35에서 39세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실제로 여러분이 하신다면 제 주변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빨리 금액을 늘리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천천히 금액을 늘리기만 해도요 25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총 투자 원금은 4.5억인데 수익은 6억이 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은퇴 시점에 부장이 잘린 거니까 은퇴 시점에는 10.5억 정도를 현금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다고 쳐도 최소한 노후 걱정은 없겠죠. 그리고 뭐 지금 써있는 이 작다고 말한 이 50만원 100만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겠죠. 집을 산다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 아니고 주식 투자한다고 집을 안 사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요. 이걸 하다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뭐 7에서 8%라고 얘기했지만 마이너스인 해도 있을 거고요. 그래프는 시간을 넓게 봤기 때문에 계속 편안하게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막 급락하는 구간도 있을 거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상승했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럼 부동산은 진짜로 정말로 손대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뭐 손을 대려면 될 수 있습니다. 하려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면 부동산 유튜버, 뭐 부동산 인플루언서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주 달리는 약간 비판적인 포인트가 결국 네가 말하는 좋은 단지 돈 있으면 사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러면 네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라는 게 굉장히 하찮은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을 주셔서 그럼 정말 돈이 없는데도 나는 부동산에 긍정적으로 베팅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하나 이상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찾은 걸 오늘 좀 공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겁니다. 뭐냐면은 비규제 지역 갭 투자인데 행신역 쪽 근처 고양시죠. 여기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얘기하면 아마 바로 반발심이 있을 거예요. 고양시 일산도 지금 값이 안 오르고 있고 이 지역도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왜 추천하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건 행신역 옆에 있는 이제 소만 6단지 성원이라는 단지인데요. 이 지역의 미래가 어때요? 혹은 이 단지의 미래가 어때요? 라고 하면은 급지도 낮고요. 사실 비전도 불확실해요. 그래서 막 무리하게 이걸 했으면 좋겠다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게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의 장점 중에 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거는 적은 비용을 넣어서 그 비용보다 큰 자산을 사고 그래서 그 자산이 크게 막 미래가 밝지 않아서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넣은 돈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는 포인트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평형을 3억 5천에 지금도 살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여전히 시세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깎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갭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전세 3억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5천보다 더 적게
쉽게 갭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큰 욕심 안 내고 내가 돈을 모을 기간 동안 갭을 이걸 사둔 다음에요. 이게 평당 한 2,500 간다고 믿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설픈 또 주식 투자보다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물론 20대가 무리해서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주식은 내가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실력을 기를 자신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대안이 되는 투자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20대 가장 중요한 건 본업에 집중하는 거라 했으니까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좀 안정적이고 긴 투자, 실패했을 때는 들어가서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투자라고 봤을 때는 얘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뭐 경의중앙선 있는 거 불편하다고 하지만 아무튼 역세권인데 3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뭐 아예 무시할 만한 옵션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갑자기 뭐 하나를 골라가지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내지만은 안 할 거여도 발품을 파는 임장은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임장은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지역 놀러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어보고 부동산도 괜히 가보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거고 어떤 것이 서열을 맞는 요소인지 느껴보는 거,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진짜 내 집만을 할 때 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서열화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자꾸 남들은 모르는 뭐 저평가 단지를 찾았다, 묘수를 찾겠다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니까요. 반드시 개념 탑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도 질문하실 텐데 그거는 KB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KB 선도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보통 이제 가격 곱하기 세대수 해서 주식으로 치면 시총이 큰 단지들을 리스트업 해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역들 각각의 대장 단지를 확률 높겠죠. 혹은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관심 있는 지역에 가면 왕관이 달린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 임장 다녀보시면 많이 보는 눈이 좋아질 거고요. 보는 눈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서열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서 나중에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단지 괜찮네. 이 가격이면 합리적이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걸 미리 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오늘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거나 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만큼 뭐라도 결정해서 행동하면 좋은 시기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을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제 솔직한 의견들을 조금 빡세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꼭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